네, 금요일 정치수다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소중한 기자는 게임 많이 합니까? 저도 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에 대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인 시선? 네. 거기엔 저도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주로 게임을 가끔 하면 어떤 게임을 합니까? 야구 게임. 프로야구? 네. 저랑 비슷하군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수다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요즘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을 한 해 만에 요거 네. 가지고 참 시끄럽긴 한데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 양당 간의 정책협의체가 오늘 또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9일에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줄여가지고 국민바른정책협의체라고 해서 예. 공식 출범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게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정책협의체는 사실상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합당 전초 매개체 이런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난 29일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강조했던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것에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고요. 이는 사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행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세현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위해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오신환 의원도 5.18 특별법과 관련해 유승민 대표도 국민의당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 때 공식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그 당내 진통이 큰 걸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는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좀 우측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 대선 결과에서도 좀 드러났듯이 더 이상 좌측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지지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사실 바른정당이 좀 놓여 있긴 하지만 네. 우측에 위치한 바른정당의 지지세를 끌어모은다면 자신은 물론 국민의당의 힘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호남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호남 중진 의원 대부분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바른정당과는 사실 맞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정당을 사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념이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네. 그 원칙론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또 호남으로 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지역 민심이 썩 좋은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사실 한마디로 이제 표심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40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내 교섭단체이기도 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탈당 사태로 원내 교섭단체 자격도 상실한 바른정당이고 그 위기를 겪고 있는 당과 굳이 연대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가 하나 있고 네네. 그리고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최근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가 가칭 평화개혁연대 이걸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예. 사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당내에 있는 통합파는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한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합쳐지면 예. 원내 교섭단체를 어쨌든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되고 국민의당도 이제 남은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뭐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예. 근데 이제 정치가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갈라지고 뭐 뭉치고 하면 잡음이 없겠지만 사실 각 의원 간에 지금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통합파, 반대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뭐 어제는 예. 뭐 이를 의미하듯이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이 모인 구당초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또. 구당초는 무슨 저 풀립 이름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뭔가를 줄인 말 같긴 한데 뭘 줄인 겁니까 이건? 구당초가 예.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모임이다. 아, 당을 구한다. 네. 네. 초선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인데요. 예. 이들은 어제 국회에서 통합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아하. 일체의 정략적 판단을 배제, 오로지 당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국민의당이 40명 의원인데 이 중에 초선 의원이 24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 10명이 이제 구당초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의원들이 참여한 셈입니다. 예. 이들은 세 가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 하하. 그리고 앞서 29일 공식 출범한 양당 정책협의체는 통합을 위한 매개기구가 될 수 없음. 아하. 마지막으로 향후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자제할 것. 어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주장만 놓고 보면은요. 네네. 구당초에 참여한 그 초선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네네. 일단 뭐 그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호남 중진 모임인 평화개혁연대와는 거리를 두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파와 반대파 양쪽과 모두 거리를 두면서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자제하자. 이런 주장을 통해서 뭔가 이제 중재의 역할, 뭐 중립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그 호남 중진 의원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나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를 향해 약간 센 발언들, 그러니까 원색적 비난으로 보일 만한 워딩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부당초에서는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세 갈래로 나눠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 그리고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그리고 뭐 초선 의원들로 모여진 방금 말씀드린 구당초 모임, 뭐 네. 중재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세 갈래로 뭐 당이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저기 통합을 하든 통합을 뭐 하지 않든 못하든 어찌됐든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영향력이라든가 입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 명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통합파는 당의 지지층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원한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뭐 한 일주일 전쯤에는 여론조사 논란이 좀 일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당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 두 당의 지금 현재 각각의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다. 시너지 효과가 될 거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은 특히 이렇게 민주당과의 통합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공감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반면 반대파 쪽은 뭐 국민의당 지지자의 표본이 지나치게 낮다. 이러면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지금까지 전해주신 이런 상황은 어찌됐든 국민의당 내부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안철수 대표가 통합론을 막 주장을 하고 있고 양당 간 통합론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놓고 보면 예.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이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신들보다 이제 원내 의석수가 적은 바른정당이나 정의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고. 지난 13일에 5.3%였던 지지율이 일주일 후인 20일에 4.9%로 떨어졌고, 하하. 그 이후 또 23일에는 4.5%로 떨어지면서 창당일의 최저 지지율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 4.5%면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지율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어제 또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뭐 4.7% 기록하면서 0.2% 정도 상승했는데, 사실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 예. 여전히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통합파 입장에서는 뭐 좀 면이 안 서는 모양새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뭐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뭐 통합하는 여론도 높고 뭐 이렇게 말해왔는데, 예. 자꾸 통합론이 오고 가는 당내 상황 때문에 당 전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파는 뭐 이런 점을 이유로 당내 분란의 원인을 통합파로 지목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묻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그 정치수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댓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네네.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당초가 아니라 당구초로 하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걸린 그 이른바 회초리 현수막. 네네. 요게 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새 당 지지율도 막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네. 해보려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지난 29일에 그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국민의당 대표실 백보드에 네. 그 회초리가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통상 이게 최고위원회를 하면 당 대표실에서 열리는데, 그 뒤에 이제 대표 뒤에 나오는 배경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현수막을 거는데, 뭐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그 현수막을 통해서 좀 정치적 뭐 의지를 표현하거나 뭐 당의 상황을 표현하거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기다랗게 회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예. 안철수 대표 일을 두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사랑의 매를 부탁드린다. 아하. 이를 통해 더 도약하고 발전하겠다. 예. 설명했습니다. 예. 이 백보드의 경우 내년 그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네.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박인춘 위원장의 첫 작품인데요. 박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수선한 시기다, 혼란을 헤쳐나갈 다짐이 필요하다. 뭐 이럴 때일수록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마음을 풀어주는 진정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하. 사실 이 정치권에서 회초리는 이 단골 매뉴얼이거든요. 네네. 너무도 많이. 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그런 매뉴얼인데, 이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단골로 사용이 됐다는 거는, 예. 한편으로는 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뭐 잘 담을 수 있는 단어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식상한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제가 기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예. 제 기억 속에 이제 있는 몇 차례의 회초리를 거론한 뭐 정치인이나 정당치고 뭔가 좀 의미 있을 만한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낸 적도 사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예. 네네. 특히 이제 회초리를 뭐 막겠다라는 네. 것은 앞으로의 변화, 뭐 환골 탈퇴를 다짐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뭐 당내 갈등 상황이 뭐 하나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 다짜고짜 뭐 회초리를 들어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뭔가 반성의 기미나 뭐 앞으로 뭐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뭐 애정으로 회초리를 들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상황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고등학교 때 이런 저희 그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회초리를 들어달라. 뭐 이래. 회초리를
대상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예. 앞으로 좀 회초리 뭐 이런 표현은 사용을 안 했으면 하는. 그렇죠. 요새 학교에서 사실 회초리 못 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예, 폭력이죠, 폭력. 그런 것들을 좀 비유하는 것도 이제 좀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